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좀 주제를 넘어가 보죠. 자, 지금 저희 나름 이제 좀 아름다운 단일화를 기대해 보면서 이제 끝에서는 살짝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지금 다음 주제는 굉장히 웃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 얘기도 매일매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무죄를 고법이 줬었는데 지금 또 브레이크 걸고 있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고요, 변호사님. 15일 날 하기로 했는데 지금 미뤄졌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아니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고등법원이 왜 지금 속보 같은 게 고등법원도 이랬고요. 제가 그래서 그 전에 다른 방송에서는 아니 이럴 거면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증교사 사건도 다 미룰 겁니까? 그것도 지금 미뤄졌어요. 지금 대장동 미뤄지지 않았어요?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미뤘다고 합니다. 지금 위증교사 항소심 공판기 결심 기일이 5월 20일에 있는데 그것도 미뤄질지도 좀 봐야 돼요. 지금 법원이 사법부가 삼권 분립에서 명확하게 하려면 상권 분립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면서 이게 헌법 103조의 법관의 독립성이 나와 있는데 약간 치욕적이고 굴욕적으로 행동을 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법관님들은 다소 순진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 정치권이 얼마나, 특히 민주당 정치권이 얼마나 폐악스럽게 돌아가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아,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나는 재판을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당선되면 형사소송법상 재판 정지시키는 법안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공직선거법에서 그 행위, 지금 가장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예 삭제하겠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에서 행위를 삭제하겠다. 요것도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재판하는 게 재판을 못하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약간 정말 다소 경솔하게 고등법원과 지금 사법부들이 경솔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통령 재판 정지법은 어쨌든 지금 법무부는 그래도 좀 옳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고 일단 반대 의견을 냈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좀 반영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 법무부의 의견은 필요 없어요. 없어요? 민주당 180석의 의견이 뭐 범야권은 190석인데 다수 의결이 키군요. 그럼요. 그냥 입법 만능주의예요. 대통령만 이제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모든 선거에 다 똑같은 가치를 부여해야지. 대통령이라서 더 큰 가치고 다른 선거는 더 작은 가치냐. 똑같은 선거인데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선거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자기가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론을 빨리 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선거에 출마해버리는 거야. 출마해가지고 재판 지금 내가 선거 뛰고 있으니까 재판 지원해달라. 이런 지원 전략을 다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당장 이 법이 통과되면요. 내년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 전부 다 아마 절반 정도가 재판 지원 중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상황 되면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거짓말 대회장인지 아니면 무슨 범죄들을 가리는 그런 뭐 대회장인지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건 매우 무슨 남미에서도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있을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민주당이 모순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5월 15일 날 공판을 연기달라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그럼 또 한편은 뭐라고 합니까? 입법을 해가지고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연기달라는 것도 하고 또 재판을 아예 못하게 중지되는 것도 같이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것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다 보니까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도 막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국가가 신분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 귀족들이 잘못하면 귀족들 처벌 안 하고 하인들이 대신 매를 맞던가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신분사회에서는. 우리나라 헌법 11조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인데 그 모든 국민에서 대통령은 빼는 겁니다. 법 앞에 평등해서 법 앞에 평등도 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 해보니까 되네. 근데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도 몇 명 지금 공직선거법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 양문석이던 뭐 정동영이던 재판받는 사람들이 있네. 야, 다음 총선 앞두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을 좀 풀어주자. 사실 대통령이 사명권을 행사하면 되긴 되는데 그러면 너무 욕을 먹으니까 아예 법으로 다 풀어버리자. 그래서 국회의원은 어떠한 또 재판을 받지 않는 법.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이 점차 신분제로 가게 되고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떠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선거 나오려고 하겠죠. 내가 사업을 하다가 대장동 개발 비리처럼 사업을 하다가 개발 비리에 엮였을 때 나 선거 나가서 민주당에 입당해가지고 내가 당비 많이 낸 다음에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던가 이런 대권 가도로 가게 되면 나는 재판을 정지당하는구나.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신분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법사위에서 재판 중지하는 입법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개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단임제를 꽉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임기 말에 뭘 하겠습니까?
개헌을 할 거예요. 개헌을. 그러니까 지금은 개헌은 이제 3년 임기 개헌을 얘기하니까 본인이 하기 싫은 거고 임기 말 되면 5년 개헌을 할 거예요. 5년 네. 임기 말 되면 그 개헌 얘기하면서 4년 중임제를 드디어 도입할 때가 됐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적용은 나부터 보통은 적용은 다음부터지 않습니까? 적용은 나부터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5년 꽉 하고요. 4년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13년을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법적 근거가. 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뭡니까?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년만 중지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중임제해서 개헌해버리면 13년을 중지시켜버리면 이제 사실상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스르르 사라져버리는 이제 이런 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재명은 반드시 13년 임기를 채우는 그런 개헌을 시도하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자, 재판부가 그 공판기에 이제 변경 알리면서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언급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6월 달에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아들 결혼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혼식 참석하는 건 괜찮고 지금 재판 참석하는 거는 뭐 안 되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쨌든 하루를 비우는 거는 차라리 이제 공정하게 선거를 좀 아니 재판부가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그 범죄 피고인의 아들 결혼식까지 챙겨주는 사실 결혼식 챙겨준 거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그 사법부 재판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결혼식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가지. 그러니까요. 재판부에 피하면서 결혼식만 나가면 얼마나 질타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판부 일정을 연기하니까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아들 결혼식 할 그렇죠. 수 있도록. 저도 단번에 그 생각 먼저 들었어요. 결혼식 네. 참석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네. 생각. 네. 그 재판이라는 게 5월 15일 날 잡혀 있다 하더라도 5월 20일 위중교사 잡혀 있다 하더라도 파기환송심 재판은 10분을 안 합니다. 뭐 들어가고 나오고 다 합쳐면 한 30분이 걸릴 거예요. 맞아요. 30분도 안 걸릴 수가 있어요. 후딱 나갔다 들어오면. 그런데 그것을 배려하겠다고 이 10분, 20분의 선거운동을 하려면 중앙지법 근처에 서울고등법원 근처에 있는 일정을 짜면 되죠. 그런 식으로 서울고등법원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을 가던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판사님들이 이러한 선거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건지 정말 굉장히 아쉬운 결정을 내린 거다. 좀 다소 실망스러운 결정이야. 이거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피고인들이 나도 해외 그 출장 있어. 나도 지금 선거가 중에 선거는 정치인들의 뭐 꽃이고 나 무역업자의 나의 사업가의 꽃은 나도 지금 건설 현장에 건설 지어야 되는데 안 봐주잖아요. 안 봐. 그렇죠. 절대 안 봐줘요. 그 개인 사정에 대해서 재판은 절대 봐주지 않는데 왜 유독 이재명에게 대만 이렇게 좀 절차에 대해서 유연한가? 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공정한 선거 운동을 위해서 이 기일을 밀어줬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유 같고요. 진짜 이유가 뭔지를 이제 저희가 파헤쳐 봐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탄핵하겠다, 뭐 청문회 뭐 불러 하겠다, 뭐 이렇게 뭐 이런 말들 다 했습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압박을 느낀 거예요. 이재명 후보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네, 이게 그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작년에 그 법관들을 상대로 연구조사를 돌린 게 있어요. 그 연구조사를 돌린 것 중에 상당수가 반 이상이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다음 방송에 말씀드릴게요. 네. 반 이상이 압박을 느낀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압박 중에 가장 크게 많이 느꼈던 부분이 이제 언론이나 여론이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압박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문화가 판사들 이름이 공개되고 판사들의 개인 신상까지 공개되면서 네. 개별적인 뭐 공격이 막 가고 있는데 그런 문화를 일단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좀 그렇게 생각해요. 판사라고 하면 어떠한 본인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의 정의사회 구현의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네. 강단 있게 가야죠. 강단 있게 가는 거고 본인이 판결 내리는 것에 대해서 강단 있게 단단하게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가야 되는데 너무 좀 굴욕적인 모습을 굳이 보일 필요 없다. 판사가 단단해야 삼권 분립이 제대로 섭니다. 네. 그리고 좀 그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대법관 늘리는 것도 지금 있습니다. 대법관 현재 14명이거든요. 이거를 30명으로 늘리는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모델이 베네수엘라 차베스 전 대통령이에요. 베네수엘라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베네수엘라가 팬분들께. 지금 세계 최대 산유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흔히 알고 있는 최대 산유국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만 알고 있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베네수엘라 더 기름이 더 많습니다. 근데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정치가 시장은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일부 정유회사 그 사람들은 패밀리만 배를 불리고 뇌물을 받다 보니까 네. 인프라가 안 깔리는 거예요. 굉장히 정책 엉망인데 이 차별세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 똑같은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대법관들을 어떻게 늘렸냐?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자기 네 번째 임기를 합헌으로 만들었었어요. 자, 그렇게 했었고, 그러면 그 32명의 대법관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임기 내내 45,000건을 처리했는데 그 중에 단 한 건도 차별세 정권에 반대되는 의견 낸게 단 한 건도 통과가 안 됐어. 네. 그러니까 전부 다 합헌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관이 이렇게 늘린 이유가 뭐냐? 지금 14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16명 늘리는 건데 이 16명을 법조인으로 다 채운 게 아니에요. 시민단체로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시민단체 대표라든가 아니면 좌파 학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채워가지고 이런 경우 또다시 대법관에 가서 거의 30인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별세 모델을 따와서 자기도 자기 시민단체라든가 좌파 진영으로 다 채워서 정권에 관련된 모든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확실하게 자기 표 만들겠다. 아주 무서운 계획인 거죠. 일단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약간 다소 사실관계가 다른 게 말한 게 있어서 정정을 드리면 정적 많으시네요. 예. 생각보다. 이거는 사실관계 정정이에요. 그 대법관 인원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헌법에 규정돼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무식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못 배워서 그렇다 말씀을 드렸는데 대법관 임기가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임기. 그래서 임기를 늘리는 거. 감사원장 임기나 지난번에 뭐 퇴임하는 대법관에 대해서 임기 늘린다고 민주당이 또 추진했었는데 네, 네. 그건 헌법에 규정돼 있고요. 대법관 인원수에 대해서는 법원 조직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관 인원수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이라고 둔다라는 거는 네. 정말로 꽤 오랜 기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왜 13명, 14명을 하는 이유는 법정 안정성을 가져야 되는데 대법관이 30명이다. 또 대법관에 대해서 법관 출신이 아닌 일반 시민을 앉히겠다. 요러면 법정 안정성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이제 대법관이 계시고 그걸 서브하는 연구관들이 많아요. 차라리 연구관을 많이 두겠다 하면 제가 다른 말을 안 두겠는데 대법관을 많이 두는 거는 다소 위험할 수가 있고 지금 민주당의 방식이 뭐냐면 네. 무슨 부처를 다 쪼갠다는 거 아니에요. 뭐 금융감독원도 뭐 금융 쪽이고 감독 쪽이고 예산도 대통령에 넘기고 산자부 쪽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본인들이 정권을 장악했을 때 앉힐 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점점 줄어가다가 다시 반등하는 추세지만 인구수는 줄었는데 앉힐 자리가 지금 많아지는 출생수가 줄어드는데 앉힐 자리가 많아지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차라리 앉힐 자리를 줄여야 되는데 네. 정부의 기능을 축소시켜야 되는데 민주당은 지금 머릿속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너 이 자리 줄게 너 이 자리 줄게 이런 식으로만 가는 것이고 대법관 수를 늘린다고 하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지방법원 판사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게 세게 글을 올리잖아요.